1953년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공장과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에서 70달러 수준으로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농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생산성은 매우 낮았고 산업 기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주요 중화학 공업시설이 북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독립 이후에도 산업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여기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제를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노동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며 남한보다 빠르게 전후복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우위는 남한 사회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었고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지탱한 것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미국은 식량과 의류, 의약품은 물론 각종 원자재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원조 자금에 의존했으며 국민들이 소비하는 밀가루와 설탕 같은 생필품 역시 대부분 원조 물자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조 물자를 활용한 가공산업, 즉 밀가루, 설탕, 면화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활용한 제분업과 제당업이 성장했고 면화를 이용한 섬유산업도 발전했습니다. 훗날 한국 경제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바로 이 시기에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나 역설적으로 훗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된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장과 일자리가 도시로 몰리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양도 현상이 나타났고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당시 농촌은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비가 오면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농촌에는 전기와 전화 등 기반 시설이 부족했고 상수도, 도로, 통신 등 생활 기반 시설은 도시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농촌 시설만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농촌 마을에 시멘트와 철근 등의 건축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마을에 시멘트 355포대를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마을에는 더 많은 자재를 지원했고 전기, 상수도, 전화 등 생활 기반 시설도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었습니다. 반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마다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조직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넘어 도시와 공장, 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계적으로 추진 방식과 목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는 기반 조성 단계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자조발전 단계로 농촌 경제 개선에 집중했고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자립 완성 단계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점차 민간 중심의 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흙길은 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와 상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도 빠르게 확충되었으며 농기계와 새로운 영농 기술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 운동은 농촌 생활 환경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촌 근대화 정책과 경제 성장이 맞물리면서 농가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당시 외국 방문객들은 불과 몇 년 사이 한국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에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가난과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사회개혁이었으며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1973년 포항제철 완공은 관련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주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단순한 노동집약 산업을 넘어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컬러 TV, 반도체,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의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 맞이한 외환위기는 기업 부도와 실업자 급증이라는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운동의 시초는 정부나 대기업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발표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낀 정행길 전 새마을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은 같은 해 12월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운동은 일주새에 약 350명이 참여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을 모았고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긴급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은 1998년 1월 5일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는 한 해 동안 약 351만 명이 참여해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가치로는 약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름 없는 여성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국민 모두가 함께한 금모으기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과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K-팝과 K-드라마, K-푸드 등 문화 콘텐츠의 확산으로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초가집과 판잣집이 즐비하던 나라는 고층 빌딩과 첨단 산업이 자리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가난을 걱정하던 국민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장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온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강조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공동체의 힘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